안녕하세요. 여기는 조천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0분. 해가 막 떠올랐네요. 제주에서 이곳 조천까지 거리는 10km 정도 되는데요. 어우, 차가 그렇게 밀려요. 제주 정체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어요. 그때는 해변 일주도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길도 뭐 우마차 다닐 정도의 길이었겠죠. 여기 조천면이 오다 보니까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 있는데 3.1 독립운동을 열심히 강력하게 하셨던 분들, 민족 자존의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더라고요. 여기 세화도 우리나라 최초로 해녀, 잡녀 투쟁, 일본 시대 일정 때,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남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가 선월마을인데 중산간 정도만 되더라도 300가구가 그 당시 살았답니다. 여기 선월 입구에 신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란 얘기죠. 그때 조천면 신촌에서 4.3 무장 봉기를 일으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오랫동안 개최되는 곳이라서 제가 이 길을 찾아서 4.3에 대해서 오늘 결정적인 날입니다. 오늘 새벽 한 2시 돼서 일어났나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상당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 공부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덕정에서 제가 그랬죠. 3월 1일 기념식은 다분히 남로당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의 당세를 키우고 자기들이 하는 그 행위는 3.1 독립운동 하듯이 외세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행태로 생각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그런 증거 자료도 있다. 그래서 3만 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3.1 기념식에서 말미에 6명이 사망하고 10수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조병옥 경무국장, 경찰청장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25,000명의 전국 경찰을 거느린 조병옥 경무국장이 200명을 정파합니다. 그리고 우익의 대표되는 청년단, 서청이라든지 대청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대거 정파를 해서 기세를 누릅니다. 기세를 누르면서 이것은 정당방위였다. 46년 대구 폭동 때도 보시다시피 그런 일을 진행했었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일어났다. 대구 사건을 진압하듯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인민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3월 10일 날 노조 파업을 일으킵니다. 관, 군, 민 다 합쳐가지고 모두 다 파업을 동참을 하죠. 46년 9월 1일 날 전국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난 뒤 그때는 제주는 평온했어요. 인민위원회가 자치령이 제대로 발의를 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조 파업에 동참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47년 3월 1일 기념식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뒤에 3월 10일 날 노조 파업을 합니다. 노조 파업 주동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잡혀서 고문을 받고 훈방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파업을 동참했던 분들이 산으로 올라가요. 그 당시 제주 시내에 있는 여고생들, 여중생들, 남자들 마찬가지로 쌀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먹거리를 모아서 산으로 전달하는 그것이 그 당시의 대세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주 시민 모두가 3.1 기념식에 참가해서 그 의그라고 생각하는 거죠. 산으로 올라갔던 그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렇게 죽여져 오고 있는 거다. 그 당시 산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는 무장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미행정에 반대하는 세력이었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소 그 협정이 평의회가 일어나서 남북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이미 스탈린에 의해서 공고하게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남북 공동위원회라 그래서 여운형하고 김규식이 북한에 누군가가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액션을 해요. 그래서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자마자 정업 발언을 하죠. 남쪽 단독 선거를 하겠다고. 미국이 유엔에다가 상정을 해서 유엔이 좋다. 이제 쭉 넘어가서 48년으로 넘어왔어요. 많이 넘어왔죠. 48년 1월 달에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에서 선거 감시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덕수궁에서 회의를 하면서 자, 북한 누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자. 북한은 노 하죠. 당연히 노 합니다. 그래서 1월달 말경에 남한 단독이라도 선거를 치르자고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4.3이 일어나기 2, 3개월 전 얘기죠. 많이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는 그냥 그럭저럭 이제 여기 조천중학원에 다녔던 1학년 20살 정도 되는 그 학생이 공문 중에 살해당하는 사건도 생겼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달에 전국적으로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서 27 구국대회를 치릅니다. 27 구국대회가 뭐냐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는 뜻이죠. 구국 항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파업을 주도합니다. 2월 7일 날 파업을 진행해요. 그 파업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우익조차도 김구 세력조차도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죠. 우리 단독으로 선거하는 건 좀 그렇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미 짜여져 있는데, 확고하게 딱 짜여져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오로지 독립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 7구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죠. 6월 7일 근방에 19명이 모입니다. 남로당 지역 당원, 당수들, 그러니까 대정의 대표로 김달삼이가 오고, 저기 성읍에서는 누구하고 성산에서 누구하고, 그래서 19명이 신촌에서 며칠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조선공산당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남로당 모두가 같은 사람들이죠. 이름만 계속 바뀌어서. 그래서 남로당 지부장들 모임이죠. 그분들 중에서 장년층이 있고 중년층이 있고 소정파가 있었죠. 그 당시에 김달삼의 나이는 25입니다. 중년, 장년 이 분들이 이 회의성에서 그러죠. 야, 우리 무력으로 보냈다나 우리 조직 세를 보냈다나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장년층에서 몇몇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때 김달삼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가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확 일어나면은 지금 육지에서도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이 미군정을 몰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장파의 중심인 이 김달삼이가 쫙 밀고 나갑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건을 어떤 인물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가 스탈린, 레닌 할 때도 스탈린 중심으로 쭉 가다 보면은 6.25가 왜 오랫동안 그렇게 휴전협정이 지지했는지 답이 나오듯이 이 김달삼이를 끌고 가면은 4.3의 중심 흐름이 물론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김달삼이가 4월 3일 날 그렇게 하기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은 중장년 이분들이 경험도 많고 상황 파악을 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소장파들, 젊은 친구들이 전문 흙이로 정말로 치기 어린 돌 선생이 그러셨죠. 문상길 중위한테 암살당한 박진경 중령은 29살밖에 안 된 아주 치기 어린 젊은 놈의 뭐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때 문상길 중위도 22살이었고 직접 쏜 손선우 하사도 20살이었어요. 지금 김달삼이는 이승진이죠. 자기 장인 그리고 이재복 그 남로당 중앙위원들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친구가 25살에 제주인민유격 때 사령관이 됩니다. 그때 중장년층 이분들이 제가 특별히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지 않나요? 여기에 4.3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4월 3일 날 300명의 무장세력이 12곳의 지스와 경찰서를 공격을 하고 경찰과 경찰 가족을 죽이면서 4.3이 시작됩니다. 또 여기서 또 제가 좀 극복했던 것은 제가 중심적인 위치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자꾸 도울 선생을 지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분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잖아요. 파워 인플루언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남로당 몇이 말이야 경찰을 그렇게 공격했다기로서니 어떻게 제주도민들을 토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더냐, 이런 표현이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해도 되는 점령군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그 흐름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점령군처럼 흩트리고 뺏고 돌리고 물결을 막 흩트리는 그런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젊은이들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한 말씀 하실 때 좀 조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오버했나요? 중간이 되기 힘듭니다. 도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죠. 남로당이 4.3을 주도했다는 것은 픽션이다. 4.3은 남로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 지도부 몇 사람이 남로당에 헌신하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구적인 것이었고 제주 민중항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남로당은 수차례 지령문에 따르면은 48년 2월에서 3월 중순 사이에 폭동을 시작하려는 지령문이 있었다. 제주도는 남로당의 당세가 좋다. 왜냐하면은 46년도 대구 사건 때 육지에 있는 많은 남로당원들은 소멸되었거나 흩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제주는 아직도 남로당 자체가 그때까지 김달삼이 해주로 갈 때까지도 제주 무장대의 전력은 공고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가능한 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고 쪽지를 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워딩이 잘못되면은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위의 정언들을 검토해 보면은 2월 회의에서 무장투쟁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년파 중심과 온건파, 신진급파 사이에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들 각자의 의견들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로당 중앙도당이 지시를 했거나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 상황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장년파, 중년파 이분들이 신진 소정파들의 의견을
좀 컨트롤 하지 않아요? 왜 그게 그렇게 안 됐나요? 윤치호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친일파의 대표적이라고 그렇게 성격지를 받는 5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아주 지식인이었던 그 당시 윤치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물지 못하면은 짓지를 말아라. 물지 못하면은 짓지를 말아라. 문상길이가 박진경을 암살하지 않았더라면은 하지 중장이 그렇게 열을 나서 있는 대로 다 지원하라 이런 얘기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주 4.3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소요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김달삼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 그 지도부의 사람들이 튀어나가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 정말 물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 제주를 피해 도가니로 만들어 놓는 그 사람들한테는 누구도 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주 4.3 진상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 4.3은 제주 남로당이 반경찰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다. 남로당 중앙당과의 지정을 받았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울간조선에서 좀 시비를 했죠. 저 진상 보고서는 좀 무리가 있다. 왜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고소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진상 보고서의 그 법률은 어떤 게 있냐면은 허황한 일치하지 않는 다른 형태로 함부로 제주 4.3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자에게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저는 처벌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읽은 내용 그리고 도울 선생님께 드린 말씀은 제 사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4.3이 뻥 터진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중심이 잡혔나요? 어떻나요? 해가 떴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네요.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좋습니다. 빨리 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다 시원하게 배설한 느낌. 정말 힘듭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